자, 오늘은 강점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점을 히브리어로 이제 다겟이라고 해요. 자, 다겟이란 말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구멍을 뚫다. 자, 우리말에서 부부 하면은 이 비읍 발음과 이 비읍 발음이 우리 이제 똑같다. 비읍이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이 뒤에 그 성대가 있죠, 우리 성대. 그러니까 이 소리가 여기서 소리가 나올 때 이 성대가 울리는 소리, 유성음이라고 하고요. 이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모음은 유성음입니다. 자음은 무성 자음이 있고 유성 자음이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 유성 자음은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네 개예요. 유성이고 나머지는 다 무성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애들 외울 때 마른 양말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마른 양말.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마른 양말. 미음, 니은, 이응, 리을만 유성이고 나머지는 무성이에요. 발음을 낼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여기 성대 보면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은 울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할 때 비읍은 이제 마른 양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유성입니까? 무성입니까? 무성이죠, 무성. 이 무성이죠. 자, 근데 이 앞에 비읍은 무성인데 이 뒤에 비읍은 모음 우의 영향으로 유성화가 돼요, 유성화. 그러니까 이 앞에 비읍과 뒤에 비읍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달라요. 앞에 비읍은 무성 비읍이고 뒤에 비읍은 유성화된 비읍이에요. 그래서 부부 이렇게 발음하는데 미국 영어에서 비는 무조건 유성이거든요. 미국 사람한테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우리는 부부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부 그래요. 부부. 이 비를 유성화해서 발음한다. 부부 안 그러고 부부 그렇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우리말의 부부처럼 앞에 모음이 없으면 일종의 약간 좀 거칠고 강하게. 그다음에 앞에 모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나오는 여섯 개가 그런 자음이 여섯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가드 캡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외워요. 베가드 케파트라고 해요. 베가드 케파트. 이거를 베가드 케파트라고 합니다. 이 베가드 케파트 여섯 개는 배 모음의 영향을 받으면 좀 부드러워지고 모음의 영향을 안 받으면 약간 좀 딱딱하게 나오는 부부처럼.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부부 그러면 이 앞에 비읍이나 뒤에 비읍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술학자들이 그 차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 점이 오면 약간 모음이 영향을 안 받고 약간 조금 딱딱하게 발음한다. 그리고 점이 없으면 좀 부드럽게 발음한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는 좀 사실상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은 어, 연강점이라고 합니다. 연강점. 연강점이라는 것은 연이라는 건 부드럽다는 뜻인데요. 이걸 이제 부드럽다는 말을 라틴어로 레네라고 하거든요. 레네. 다게시 레네라고 합니다. 레네. 그래서 이 베가드 케파트에 찍힌 점은 특별히 이 점이 찍혔다고 해서 발음을 내가 약간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굳이 이 점의 의미는 약간이라도 조금 부드럽게 하지 말고 약간 좀 딱딱하게 해라. 부부할 때 이 뒤에 비읍이 아니라 앞에 비읍처럼 조금 약간 부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마술학자가 여기다가 점을 찍고 그러면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부부 이렇게 발음하지 미국 사람처럼 부부 이렇게 하지 말고 느끼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좀 딱딱하게 부부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뒤는 이제 부드럽게 부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점이 없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부 이렇게 하잖아요. 베가드 케파트 할 때 뭔가 이 앞에 점이 났다 그러면은 그 앞에 모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모음의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발음 앞에 모음의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이고 점이 없으면 뭔가 몸의 영향을 받아서 좀 부드러워졌다는 뜻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다게시 레인이라고 한다. 부드러운 다게시. 자, 그다음에 81조 이제 다게시 포르테가 있어요. 다게시 포르테. 포르테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강점이라고 합니다. 경강점. 자, 경강점은 이제 이건 간단히 쉬워요. 경강점은 뭐냐면은 우리말에서 예를 들면 자음이 겹칠 때 중첩 자음, 중첩 자 우리말 자음이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중첩 자음이 되면 그 자음을 다 써주죠. 예를 들면 이제 딱딱하다. 히브리인들은 중첩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써주지 않고 한 번만 써줍니다. 한 번. 그죠? 그럼 이게 중첩된 건지 원래 한 개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학자들이 그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한 개만 써줘도 이게 중첩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모를 수 있잖아요. 딱딱하다든지 아니면 딱딱하든지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한 개만 써놔도 딱딱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첩, 딱딱하다 이렇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술학자들은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첩인지 아닌지. 그래야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 그 자기 후손들이 보고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걸 이제 표현 안 해주면 수백 년 지난 미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첩인지 아닌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연강점과 경강점은 둘 다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강점인지 중첩이면 경강점인지 그냥 내가 문맥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돼. 근데 이제 히브리어 공부하다 보면 다 이거는 전혀 헷갈리지 않고 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연강점은 베가드 케파트에만 해당되고요. 경강점은 베가드 케파트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음, 호음은 제외입니다. 호음은 제외. 호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어떤 자음도 다 중복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점이 나올 때 이게 연강점인지 경강점인지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강점이면 사실상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있든가 없든가 크게 뭐 거의 무시해도 되고. 근데 경강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와 요메르 할 때 이 요가 사실 중복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와 요메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중복이기 때문에 왓 요메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중복됐다는 것에 받침을 표시는 해야 돼요. 왓 요메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연강점인지 경강점인지 초보일 때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해서 이게 경강점이라는 걸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경강점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그거를 밑에 발음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84쪽 한번 보세요. 84쪽. 84쪽 마픽이라고 하죠. 마픽. 84쪽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해가 단어의 끝에 나오면은 이거는 거의 99% 모음 문자거든요. 이 해는 그냥 모음 R을 표현합니다. 자, 어떤 히브리 단어가 나오고 맨 끝에 해가 나오면 이 해는 그냥 모음 R을 표현할 가능성이 99%예요, 거의. 근데 1%의 경우
이게 모음이 아니고 자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치면은 끝이 이제 히읗으로 끝나,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이렇게 히읗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한 1%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음 아가 아니고 H 발음이 나는 거죠. 받침으로 H 발음. 그러니까 받침으로 H 발음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발음하기 불편하지 않죠. 우리말에서도 이제 닿았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 잘 받침으로 H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다 이제 거의 없는데 있어요. 근데 이게 모음 문자가 아니고 받침 히읗 받침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피라고 해요. 마피. 자, 그래서 총 정리. 앞으로 어떤 히브리어 글자에 가운데 점이 찍어졌을 때는 가능성이 세게요. 1번 연강점.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게 대부분 연강점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요. 한 70%, 7, 80%. 자, 두 번째 경강점. 경강점은 중복점이라고 합니다. 중복점일 가능성이 뭐 한 20%, 20에서 30%. 그다음에 마피길 가능성이 1%.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점이 찍힐 때는 이 세 가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연강점이거나 연강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0에서 80%. 중복점, 경강점 혹은 중복점일 가능성은 20%, 마피길 가능성은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강점일 때는 발음의 반영, 마피는 별로 안 나오니까 좀 무시해도 되고, 연강점은 뭐 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무시해도 되는데, 경강점은 발음에 굉장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발음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경강점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86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와 요메를 할 때 이 이응 이게 이요메를 할 때 이응에 점이 찍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와 이응이.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시읒 받침으로 해거든요. 시읒 받침. 와 요메. 우리말로 적다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와 요메를 할 때 이렇게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으로는 이거하고 똑같은 이응을 여기다 써야 돼서 왕요메를 해야 되는. 이제 이 경우는 그 시읒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완요메를. 그래야지.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점이 찍혀 있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받침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86쪽 한번. 자, 후음 나옵니다. 후음. 아까 제가 성대 그랬는데 우리 목에 이제 성대가 있는데 사람 목에 여기서 이 목구멍 소리, 목구멍 이 성대 목구멍에서 이제 알렙 그다음에 해. 알렙보다 더 깊은 목구멍 소리가 아인이야. 아인. 무슨 말이냐면 이 알렙하고 똑같은 사운드인데 알렙 똑같은 사운드인데 이 알렙보다 더 깊게 되면은 아인이 되고요. 똑같은 해인데 이거보다 더 깊게 되면 해트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목소리가 나는 위치가 똑같듯이 우리말로 굳이 쓰자면 이거는 이제 약간 이응이고 이거는 히응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응이 두 개고 이거는 히응이 두 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더 깊은 데서 이 같은 이응인데 더 깊은 데서 같은 히읗인데 더 깊은 데서 이 밑에 두 개는 조금 더 깊은 데서 나니까 좀 더 가래 끓는 소리가. 어쨌든 간에 이 네 개를 후음이라는 것은 목구멍 후거든. 한자로 목구멍 후. 그래서 목구멍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 목구멍 소리가 다른 언어에서는 목구멍 소리는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이 목구멍 소리가 전부 다 모음으로 흡수됩니다. 자, 우리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말에서도 중세 국어에서는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말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다 자음이 있어요. 전부 다 자음. 근데 현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거의 사실상 모음화됐다고 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음으로 남겨. 이 두 개는 없어져 버렸죠. 왜냐면 목구멍 소리는 발음하기 힘들지. 그리고 이제 우리말 히읗도 후음이 아니죠. 하였다 이렇게 목구멍에서 안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목구멍 소리가 더 이상 아니죠.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이 네 개가 전부 다 목구멍 소리가 후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히브리어의 후음은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 없어지거나 자음 모음으로 흡수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알렙은 영어권에서 이제 A로 알렙이라는 게 이게 소대가리거든요. A 할 때 이게 소머리예요, 소대. 이게 이 알렙이 원시 가나안 문자. 이 원시 가나안 문자를 발전시킨 게 페니케아 문자거든요. 이 페니케아 사람들이 장사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장사하면서 퍼진 게 이제 퍼져서 된 게 오늘날 서양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 알렙이 서양 알파벳에서는 A가 되는데 실제로 A는 모음이죠. 모음. 하지만 원래 원시 가나안에서 알렙은 자음이고 후음, 목구멍 소리입니다. 86쪽에 보면은 후음이 모음에 미치는 영향. 86쪽 1번에 보면은 호흡이 미치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1, 2, 3 그다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번에 보면 호흡 앞에 위치한 단모음 히읗은 그 호흡이 단어의 끝소리가 아닌 경우 보통 에로 위축된다. 예를 들면은 카바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카바드의 미완료형은 이크바드거든요. 이크바드. 그래서 이제 카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달은 이크달이 돼야 되는데 예크달이 된다. 이와 같은 ES 에로의 위축은 호흡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시풀이 있는데 이즈리가 아니라 에즈리. 자, 이 후음, 목구멍 소리. 그러니까 후음은 항상 이 네 가지입니다. 목구멍 소리가 기억해 두세요. 후음 하면 무조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인 그보다 더 깊은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해 더 깊은 목구멍 소리. 이렇게 이 네 개를 말해요. 이 네 개를 항상 후음이라고. 이것은 같은 이응, 이것은 히읗. 더 깊은 이응, 더 깊은 히읗. 이 네 개가 후음인데, 자, 이 후음은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가래 끓는 소리잖아요. 특히 이 두 개는 정말 가래 끓는 소리죠. 특히 이 두 개. 그 위에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발음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본인 자신과 주변의 모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 변화. 이 변화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변화시킬 때 발음하기가 편하다. 봐보세요. 카바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카바드. 그러면 이제 무겁다.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만든 미완료형 상태. 그러니까 이제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카바드는 완료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무겁다. 근데 이거를 미완료 상태는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상태로 만들려면 히브리 원래 문법이 이거를 이 모음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전에 배웠죠. 무성세음, 넌 바월 슈아라고 하죠. 세음은 슈아, 넌 바월 슈아. 그러니까 발음이 나지 않고 그냥 단지 음절의 마침을 나타내는 무성세음이 오고요. 미완료로 만드는 방식은 요드 이 모음, 그다음에 카바드에 이거를 무성세음을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무성세음이니까 이 앞에 모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모음이. 그러니까 베가드 케파트 이게 베가드 케파트인데 이게 이제 무성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연강점이 오는 거죠. 이게 만약 유성세음이어서 모음이 있다면 이 점이 안 오겠는. 이게 이제 무성세음이니까 이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제 이크바드. 그러니까 이 비가 만약에 이게 유성세음이면은 이렇게 이 모음이 오면은 이게 그 모음의 영향을 받을 텐데 모음의 영향이 없으니까 이제 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것서 이 점을 연강점이라고 하죠. 약간이라도 좀 거칠게 발음해야 돼요. 이크바드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고 이크바드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고 약간 이크바에 가깝게 이크바드 이렇게 약간 좀 거칠게 해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바드라는 동사를 미완료 상태로 만들면 이크바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멈추다는 카달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카달. 이크달 이렇게 되겠죠. 이크달. 그리고 이제 영광점 찍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후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 후음은 바로 앞에 이 모음에 영향을 끼쳐. 이크달 하면 발음하기 힘들다 이거. 응? 이크 가래 끓는수록 이크달 하면 발음하기 힘들다 이거. 아니 이 후음도 발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라는 모음하고 같이 하려니까 힘들다 이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음을 에 모음으로 바꿔줍니다. 에 모음. 에크달 이렇게 되거든요. 에크달. 그러면 발음하기가 편하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크달 하면 아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예크달 하니까 훨씬 편한데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히브리어 발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특히 후음과 관련된 히브리어 발음의 원리 어떻게 되는지 편하게 쉽고 편하게. 자,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후음 앞에 이 모음은 에 모음으로 에로 짧아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예를 드는 게 이제 히브리어 책이 이제 세페르거든요. 세페르. 근데 이 책을 나의 책 그러면 이제 원래는 시프리 이렇게 돼요. 시프리. 나의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도움 그러면 이제 에젤이에요. 우리 아들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젤가 도움인데 나의 도움 그러면 원래 이것대로 따라하면은 이즈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즈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후음이에요. 후음. 그러니까 후음이니까 이 모음을 같이 하기 힘들다 이거. 이즈리 하지 않고 에즈리로 바꾸는 거죠. 에즈리. 나의 도움 그러면 이즈리가 원래는 이즈리가 맞는데 문법적으로는 근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에즈리로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에즈리. 에스라라는 이름도 이제 에라는 게 이게 후음이기 때문에 에가 되는 거죠. 에스라는 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에즈리 라 할 때 이게 야거든요. 야. 이 야가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를 짧게 한 단어로 야라고 그래요. 야. 그래서 에즈리야, 에즈라라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음이기 때문에 원래 이가 와야 되는데 에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후음은 이 모음과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에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다. 86쪽 1번이 그 말이 설명이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음. 자, 그다음에 87쪽 보세요. 87쪽 2번. 자, 후음은 아 모음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예를 들면 이제 아침이 복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가 복개를 또 배요. 복개를 또 좋은 아침. 복개를 또 복개가 아침이고 87쪽 2번 복개가 아침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팔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포엘 이렇게 되지 포엘 복개니까. 자, 근데 이게 후음이에요. 이게 후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까 이는 이제 A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편한 R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보다 편한 게 A였는데, 그죠? 이보다 편한 게 A였는데 이번에는 A가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편한 R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R 이렇게. 자, 정리해 보면 후음은 R을 제일 사랑해요. R. R로 발음하면 아모음라고 연결시키면 이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면 이제 목구멍이 회개해 하면 힘든데 하라니까 이렇게 R로 하라니까 R로 하면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3번 보세요. 3번 단어의 끝머리에 키 후음이 나오면은 그 후음 바로 앞에는 항상 아모음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일군 모음이 이제 아모음이거든요. 파타크 또는 카미츠가 온다. 자, 이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후음 바로 앞에 다음 모음은 파타크다. 예를 들면 이제 멜레크 하면 이제 왕인데 소금이라는 단어는 이제 멜라크인데요. 이것도 이제 멜레크가 똑같이 애가 와야 되는데 후음 때문에 그 후음 바로 앞에 모음이 아로 바뀐 거죠. 멜라크. 소금. 자, 후음이 맨 끝에 왔을 때 그 앞은 아로 바뀐다. 후음이 맨 끝에 왔을 때 그 바로 앞에 다음 모음은 아로 바뀐다. 자, 2번 그 후음 앞에 어조 장모음도 종종 파타크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슈 모르 이거하고 똑같이 보낸다 이것도 이슈라 요즘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샬라크 보낸단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럼 이제 이슈 로크가 돼야 되는데 호음이기 때문에 이슈 라크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3번은 미리파타크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88쪽에 래쉬는 후음은 아니지만 래쉬도 후음처럼 암호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개의 후음과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해서 래쉬까지 다섯 개. 이 다섯 개는 일정한 어떤 그 모음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모음 변화의 목적은 뭐냐면 발음하기 편하게 목구멍 소리라 래쉬는 목구멍 소리는 아니지만 이것 역시 후음처럼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네 개의 후음과 거기다 하나 첨가해서 래쉬 이 다섯 개의 자음은 종종 모음 변화를 자기 자신의 모음과 자기 앞에 있는 모음에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는 아모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목적은 뭐냐면 발음하기 편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자, 교재 93쪽 한번 보세요. 자, 93쪽 히브리의 정관사. 히브리는 부정관사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관사가 없으면 그냥 부정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의 어에 해당하는 어가 없다는 거죠. 어데이. 근데 더는 있어요. 더.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게 이제 히브리의 해 플러스 중복절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데이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날. 근데 이 더 데이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용 앞에다가 하를 쓰고 이 첫 자음을 중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용. 그러면 더 데이가 돼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정관사입니다. 히브리어 정관사는 하에다가 첫 자음을 중복시켜 주면은 정관사가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96쪽입니다. 96쪽. 이 96쪽에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쪽.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자, 남자를 뜻하는 이씨. 이씨, 자, 그 밑에 나를 뜻하는 욤. 용, 자, 어둠을 뜻하는 호셰크. 호시크, 그 앞에 이거는 강세를 뜻해요. 강세가 호에 있다는 거예요. 호셰크. 호시크, 이 호셰크 잠깐 볼까요? 이거 봐세요. 이 호셰크 할 때 이때 이제 이거는 K 발음이죠. K 발음. K인데 끝에 오니까 카프가 끝에 오면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기준선, 이게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끝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을 맞췄다는 뜻으로 이렇게 점 두 개 찍어줍니다. 여기서 음절을 맞췄다.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주는 것은 그래야지 이제 달렛하고 이게 헷갈리지 않고, 보통 점 두 개를 이렇게, 이건 이제 무성세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절이 끝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통 점 두 개 찍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호셰크니까 여기다 이렇게 호셰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세가 여기 옵니다. 강세. 강세 이게 이제 강세가 여기 온다는 뜻이에요. 이 오 모음의 강세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호를 두 개 연달아 써줄 수 없으니까 이때 점은 여기다가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세 표시입니다. 강세. 마술학자들이 만든 표시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호시ek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호시ek 이렇게 여기다 강세를 둬라 이런 뜻이고 이 강세 기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 모음은 여기다 찍어주는 겁니다. 이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 나올 때 어둠 재앙이 흑암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흑암은 바로 빛을 창조하기 전에 그 흑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집트 바로 왕이 그런 학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생명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창조의 은총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흑암으로 다시 돌리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이제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흑암이 호셰크. 이 호셰크라는 거는 빛이 없는 상태고 굉장한 그 흑암과 무질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쉬 나오는데 이쉬. 이 이쉬는 남자죠. 이거는 이제 자음입니다. 자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시읒 받침 정도 되는 이쉬. 특히 이것의 여성형이 이쉬하니까 여성형은 이제 보통 여성이 붙을 때는 끝에 이제 아가 붙거든요. 아. 우리도 여자 이름이 끝이 아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가 붙으면 여성이 되는데 이씨의 여성형은 샤. 네, 이때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대신 여기 중복점이에요. 이샤. 좀 특이하죠. 자, 정리해보면 남성 이씨는 이렇게 이씨. 이게 자음인지 뭐인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이런 거는 좀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고급 사전을 찾아봐. 이게 자음이면 뭔가 이렇게 영어로 치면 Y 발음이 있는 거고요. 모음이면 이제 아무 발음이 없는 거죠. 이 모음인 거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남성은 이씨인데 여성은 이 요도가 사라지고 대신 이게 중복점인 거죠. 이샤 여성 모으면 아가 온다. 이샤. 그다음에 이제 욤 이건 확실히 자음이죠. 욤. 그다음에 이거는 확실히 모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음. 이거는 오 모음 오. 이거는 M이죠. M. 욤입니다. 욤. 이거는 대리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이렇게 얌 그러면 이게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다. 얌. 우리 얌쑥 홍해를 얌쑥 홍해 바다를 바다가 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인지 날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일 경우는 이걸 얌으로 발음하지 말고 욤으로 발음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모음 문제 모음. 이때 원래 이제 바보는 W 아니면은 V로 발음해야 되잖아요. 답이. 근데 이 경우는 자음으로 발음하지 말고 그냥 오라는 모음으로 발음하는 뜻. 그러니까 얌으로 발음하지 말고 용으로 발음해라는 그런 뜻이. 근데 이제 마술학자들은 이 자체가 이미 오로 발음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오라는 이건 이제 마술학자들 기호예요, 기호. 밑에 이것은 이제 원래 고대 히브리들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욤 이렇게 하면 이제 욤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마술학자들만 첨가한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라는 것은 뭐냐면 원본에는 없어요. 원래. 조상들이 넘겨준 원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마술학자들이 그냥 만들어서 찍은 거예요. 조상들이 넘겨준 원본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셰크. 근데 강세가 여기 오니까 호셰크. 점은 이제 여기 옮겨진 거죠. 호셰크. 그 다음에 이제 마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임. 얌은 바다인데 마임은 물입니다. 물. 이거는 이제 확실히 자음이겠죠. 그 요드는 항상 이건 반자음이죠. 반자음. 반자음이라는 것은 반은 모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약자음입니다. 약한 자음. 그래서 이제 마임 할 때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람이 나오는데 이 람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 할 때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고상한 아비. 그때 이 아브람이 이 람이에요. 뜻은 고상한 혹은 높은 영어로 이제 exalted 람 아브람 할 때 얘기라.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샤마임이 나오죠. 샤마임은 마임이잖아요. 마임이 물이잖아요. 물. 샤마임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늘하고 물하고 뭔가 관계가 있죠. 샤마임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 그다음에 이제 자하브가 나오는데 자하브는 금이에요. 금.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금과 은과 옷가지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오죠. 그게 이제 나중에 성전의 재료가 되는데 자하브 하면 금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치샤 아까 얘기했죠. 여자 이치샤. 자,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라열라. 자, 라열라는 강세가 여기 오고요. 이때 이거는 유성세화입니다. 유성세화. 그러니까 이때 이제 H는 당연히 이제 모음이죠. 모음 끝자리다. 모음. 이거 자체가 모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없죠. 근데 마술학자는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요것과 요거 사이에 이런 걸 이제 평행 글자잖아요. 우리말 치면 이제 이런 말은 없지만 문어문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글자 사이에 이렇게 평행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성형이니까 이제 여성형. 자, 그다음에 이제 가돌 나오는데 가돌 참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가돌. 자, 가돌이라는 것은 그레이트입니다. 그레이트. 이게 시편에 우리 하나님은 가돌을 하시다. 크고 위대하시다 할 때 굉장히 이거 히브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가에도 가사에도 가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여호와는 가돌, 아도나이 가돌 아도나이. 그리고 이제 일단은 베가드 케파트니까 점이 오는 겁니다. 이게 베가드 케파트. 앞에 몸이 없다고 보고 가돌. 이때 베가드 케파트 여기는 몇 점이 안 오냐? 이 아몸 때문에. 아몸 때문에 이때 점이 안 와. 가돌. 그러니까 갓돌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부드럽게 가돌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때 가는 약간 딱딱하게 까돌.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까돌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부부 구별한다고 후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까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약간 가돌 이렇게 하지 말고 가돌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돼.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베가드 케파트의 중복점은 그냥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점이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이 점은 앞에 몸에 영향이 없으니까 가돌. 그다음에 이거는 점이 없으니까 부드럽게 가돌. 그레이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R. 자, R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 위에. 자, 그다음 아까 자하브가 금이라고 그랬는데 케세프는 은입니다. 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은이라는 뜻입니다. 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베가드 캐파트니까 점이 온 거고요. 캐세프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말고 약간 좀 딱딱하게 캐세프 이렇게 하는 거죠. 캐세프 좀 딱딱하게. 그렇다고 캐세프까지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약간만 캐세프. 그리고 이제 이것도 베가드 캐파트니까 원래 점이 와야 되는데 이 앞에 A 모음이 있으니까 점이 안 온 겁니다. 캐세프. 그 다음에 베 이건 이제 엔드란 뜻이에요. 엔드. 베로 발음해야 되고 베로 발음해야 됩니다. 둘 다 돼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가 복겔 또브라고 그랬죠. 복겔 또. 복겔은 이제 아침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이제 베가드 캐파트 점이 온 거고, 이건 오모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쌍기역입니다. 쌍기역. 복겔. 카프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카프는 K, 이거는 Q, 그 영어로 지금 Q 발음이죠. 좀센 K. 복겔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복겔. 왜냐면 이거는 센 K거든요. 센 K. 그다음에 이제 또브. 복겔 또브. 또브는 굿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또브거든요. 그래서 복겔 또브 하면은 아침 인사입니다. 굿모닝. 그래서 이제 복겔 강세가 읽으니까 복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점은 그러면 왜 안 옮겨야 되냐? 이거는 이제 신일 때만 그렇게 옮깁니다. 보통 신일 때 그냥 점 여기다 그냥 유지합니다. 복겔. 신일 때는 옮겨오는데 신이 아니니까 복겔. 자, 그다음에 이제 에레브는 저녁입니다. 에레브. 이것도 강세가 여기죠. 에레브. 그다음에 자, 오르 하면 빛입니다. 오르.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파르. 아파르가 나오는데 이 아파르가 그 아담이 지어진 원료가 아파르죠. 아담은 먼지로부터 지었어요. 더스트. 이 아파르 그 원래 이제 땅을 아다마라고 하거든요. 아다마가 땅인데 아다마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섬세하고 먼지 같은 흙을 아파르라고.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 땅으로부터 지어진 건 맞는데 그 땅 중에서도 아파르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그게 이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아다마로부터 지어졌으니까 아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다마 땅은 그런 아담은 그런데요. 땅으로부터 지어진 건 맞는데 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파르 아주 그 채로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먼지 같은 흙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재료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자, 그다음에 이제 또브 나오죠. 복귀를 또브 하면 또브는 좋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또브하다. 정말 좋다. 또브 할 때 이제 좋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하캄 하면은 이제 우리 잠언에 나오죠. 지혜로운. 호크마 하는 명사이고 형용사형은 하캄입니다. 하캄. 지혜로운.